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70이 넘어서 가슴이 설레십니까? 누군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오십니까?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노년의 사랑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재산을 잃습니다. 자식과 싸웁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외로움만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 사랑과 다릅니다. 70에 하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속기 쉽습니다.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돈만 뜯기고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름답다고만 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이유를 꼭 들으십시오. 사랑에 빠지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재산을 모두 잃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다가온다고 믿으십니까?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돈 때문입니다. 노년에 다가오는 이성은 대부분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이 목적입니다. 집이 목적입니다. 연금이 목적입니다. 사랑은 핑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립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조 씨, 72세 어르신의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경로당에서 김 씨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65세였습니다. 상냥했습니다. 김 씨는 조 씨에게 잘해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빨래도 해줬습니다. 병원에도 같이 가줬습니다. 조 씨는 감동했습니다. 자식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6개월 만에 김 씨가 제안했습니다.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애원했습니다. 외롭다고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김 씨가 변했습니다.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조 씨는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화를 냈습니다. 믿지 못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조 씨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김 씨는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샀습니다. 보석을 샀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조 씨의 돈으로 다 했습니다. 조 씨가 뭐라고 하면 싸웠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1년 후 김 씨가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이 공동 명의였습니다. 김 씨 동의 없이는 못 팔았습니다. 결국 김 씨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조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빼앗겼습니다. 김 씨는 돈 받고 사라졌습니다. 조 씨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진심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사람이 재산 없는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년에 다가오는 이성은 의심하십시오. 왜 여러분을 선택했는지 생각하십시오. 재산이 있으니까 다가온 겁니다. 돈이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통장을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됩니다. 결혼해도 따로 관리하십시오. 통장 맡기는 순간 끝입니다. 돈을 다 털립니다. 집 명의를 바꾸지 마십시오. 공동 명의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예 바꾸면 집을 잃습니다. 쫓겨납니다. 거리에 나앉습니다. 재산 분할 각서를 쓰십시오. 결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안 한다는 각서를 받으십시오.
법적으로 보호받으십시오.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겁니다. 거부하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 말을 들으십시오. 자식들이 반대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식들 조언을 따르십시오. 큰 돈을 쓰지 마십시오. 선물도 적당히 하십시오. 여행 경비도 각자 내십시오. 돈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요구합니다. 결혼보다는 친구로 지내십시오. 법적으로 얽히지 마십시오. 친구 관계가 안전합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재산을 노린 사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십시오. 사랑보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식들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식들은 격렬히 반대합니다. 가족이 파괴됩니다. 자식들은 새 배우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노린다고 의심합니다. 아버지를 빼앗아 간다고 원망합니다. 평생 쌓은 부모 자식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박 씨, 74세 어르신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2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교회에서 송 씨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68세였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박 씨는 송 씨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송 씨와 사귄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딸은 울면서 항의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산 목적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설득했습니다. 외롭다고, 혼자 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외로우면 자식들이 자주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혼만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 씨는 결국 송 씨와 결혼했습니다. 자식들 허락 없이 혼자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식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막았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송 씨와 자식들 사이도 최악이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억지로 왔습니다. 송 씨를 무시했습니다. 인사도 안 받았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송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박 씨는 중간에서 괴로웠습니다. 결국 박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재혼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손주들도 못 봤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재혼하지 말 걸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꿈 깨십시오. 자식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는 성역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새 배우자는 침입자입니다. 적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걱정을 합니다. 새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갈까봐 두렵습니다. 자기들 몫이 줄어들까봐 불안합니다. 경제적 이유로도 반대합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더 반대합니다. 시댁이든 처가든 복잡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새 식구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부추깁니다. 더 강력하게 반대하게 만듭니다. 손주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할머니는 한 명인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색합니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명절이 지옥이 됩니다. 다 같이 모일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깁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문자도 무시합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단절됩니다. 외로워집니다. 병들어도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돌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플 때 가장 외롭습니다. 재혼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자식을 잃습니다. 손주를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재혼은 가족 파괴입니다. 신중하십시오. 세 번째, 건강을 망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으십니까? 착각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스트레스입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사랑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맞춰주느라 무리합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대구 동구에 사시는 김 씨, 73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건강 악화 사례입니다. 김 씨는 2년 전 경로당에서 이 씨를 만났습니다. 67세 여성이었습니다. 활발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젊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무리하게 했습니다. 등산도 함께 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내색 안 했습니다. 젊은 척 했습니다. 이 씨는 춤을 좋아했습니다. 김 씨도 따라 배웠습니다.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이 씨가 실망할까봐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춤췄습니다. 밤에도 이 씨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자 확인하느라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이 심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낮에 졸았습니다. 이 씨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약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김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연애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와 헤어졌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반신불수가 될 뻔했습니다. 연애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애하느라 무리하고 계십니까?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심장이 약해집니다. 설렘은 심장의 무리입니다.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협심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긴장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오릅니다.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옵니다. 상대방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전화 기다리느라 밤을 샙니다. 만성 피로가 옵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무리하게 됩니다. 젊어 보이려고 무리합니다. 체력 안 되는데 억지로 합니다.
관절이 상합니다. 근육이 다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식사를 거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다투면 못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건강이 악화됩니다. 약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데이트 때문에 바쁩니다. 약 먹는 걸 깜빡합니다.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합병증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사랑은 스트레스입니다. 기다림도 스트레스입니다. 질투도 스트레스입니다. 오해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별도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사랑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연애하느라 건강 망치지 마십시오. 노년의 사랑은 건강의 적입니다. 네 번째,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완전히 믿으십니까? 그 사람 과거를 아십니까? 속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조심하십시오. 노년을 노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노년층은 사기의 주요 타깃입니다. 외롭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속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이걸 압니다.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믿으면 당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 씨, 75세 어르신의 뼈아픈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한 씨는 1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했습니다. 거기서 정 씨라는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정 씨는 프로필에 63세라고 썼습니다. 사진이 젊어 보였습니다. 한 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글 잘 쓴다고 칭찬했습니다. 한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한 씨를 이해해 줬습니다. 외롭다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기도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후 정 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 씨는 설렜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정 씨는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절했습니다. 한 씨를 챙겨줬습니다.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3개월 만에 정 씨가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울었습니다.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 씨가 애원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씨는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정 씨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 씨를 더욱 잘 대해줬습니다. 한 달 후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2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 정 씨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카페에서도 탈퇴했습니다.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도 거짓이었습니다. 나이도 거짓이었습니다.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이미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한 씨는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믿으십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을 의심하십니까? 한 씨처럼 당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노년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신뢰를 쌓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받으면 사라집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인터넷 만남을 조심하십시오. 프로필은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사진도 가짜입니다. 나이도 속입니다. 직업도 꾸며냅니다. 믿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친해지면 의심하십시오. 며칠 만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수상합니다.
이해심이 넘치면 의심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돈 이야기 나오면 끝내십시오. 빌려달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투자하자고 하면 사기입니다. 급하다고 하면 사기입니다.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신상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집 주소 알려주지 마십시오. 재산 규모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 정보 주지 마십시오. 악용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상담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하십시오. 사기인지 확인받으십시오.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하십시오. 집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혼자 만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계약서 같은 거 절대 쓰지 마십시오. 보증 서지 마십시오. 명예 빌려주지 마십시오.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노년의 사랑은 사기의 온상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사랑보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5번째, 결국 더 외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와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착각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사랑은 기대를 만듭니다. 상대방이 채워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혼자였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이별하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 씨, 76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4년 전 부인을 잃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취미도 있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살만 했습니다. 3년 전 이 씨는 최 씨를 만났습니다. 70세 여성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알게 됐습니다. 서로 의지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전화도 수시로 했습니다. 이 씨는 행복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최 씨에게 의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밥 먹어도 최 씨에게 알렸습니다. 외출할 때도 최 씨와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났습니다. 취미도 그만뒀습니다. 오직 최 씨만 있으면 됐습니다. 1년 후 최 씨가 변했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바쁘다고 만남을 미뤘습니다. 이 씨는 불안했습니다. 자꾸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너무 집착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2년 만에 최 씨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무너졌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최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이 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최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 경로당 앞을 서성였습니다. 최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이 씨가 최 씨만 만나느라 연락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서운해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사랑하기 전보다 100배 외로웠습니다. 이 씨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 걸 후회합니다. 그냥 혼자 살 걸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별하면 견딜 자신 있으십니까? 노년의 사랑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 없이 못 삽니다.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친구들도 잃어버립니다. 취미도 포기합니다. 상대방이 전부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별은 필연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헤어집니다.
돈이 떨어지면 떠납니다. 실증나면 버립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별 후 회복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회복력이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평생 고통받습니다. 사별보다 이별이 더 힘듭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슬프지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다릅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신을 원망합니다.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다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이겨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채우십시오. 친구를 만드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보다 우정이 낫습니다. 친구 관계로 지내십시오.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입니다. 더 큰 외로움을 만듭니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65세가 넘었는데도 예전처럼 사십니까? 아직도 남들 눈치 보며 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65세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 위해, 직장 위해, 체면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65세부터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방법대로만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것만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해야 하는 일 때문에 하루를 보내십니까? 의무감으로 사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65세부터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십시오. 평생 해야 하는 일만 했습니다. 돈 벌어야 해서 일했습니다. 자식 키워야 해서 희생했습니다. 체면 지켜야 해서 참았습니다. 이제 의무는 끝났습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신씨, 68세 어르신의 통쾌한 변신 이야기입니다. 신씨는 65세까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신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식 집에 심부름도 갔습니다. 손주도 봐줬습니다. 하기 싫어도 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갔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살았습니다. 67세 되던 해 신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65세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남 눈치 보며 산다는 게 한심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신씨는 모든 걸 그만두었습니다. 하기 싫은 운동 그만두었습니다. 손주 봐주기 그만두었습니다. 경로당도 안 갔습니다. 봉사활동도 끊었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수군댔습니다. 신경 안 썼습니다. 신씨는 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웠습니다. 평생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렸습니다. 매일 그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낚시도 갔습니다. 혼자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늦잠도 잤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싶을 때까지 잤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도 봤습니다. 하루에 3편도 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지금 신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루하루가 신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행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65세가 넘어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해야 하는 일에 매여 계십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65세가 넘었는데 왜 참고 삽니까? 하기 싫은 건 하지 마십시오. 운동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경로당도 재미없으면 안 가도 됩니다. 봉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의무는 끝났습니다. 손주 봐주기도 거절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쓰십시오. 하고 싶은 것만 하십시오.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먹고 싶었던 것 드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늦잠 자고 싶으면 자십시오. 규칙적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십시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게으르게 살아도 됩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남의 평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게으르다고요? 그래서요? 이기적이라고요? 맞습니다. 65세부터는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65세부터는 하고 싶은 것만 하십시오. 의무는 끝났습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게 65세 이후 사는 법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까? 의무감으로 만나는 건 아닙니까? 피곤한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고 계십니까? 이제 정리하십시오. 65세부터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며 사십시오.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 친척, 이웃,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입니까? 대부분은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끊으십시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오 씨, 69세 어르신의 시원한 정리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동창회도 나갔습니다. 직장 동료 모임도 나갔습니다. 친척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오 씨는 피곤했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동창회는 자랑 대회였습니다. 누가 더 잘 사나 비교했습니다. 오 씨는 기죽었습니다. 직장 동료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지겹했습니다. 친척 모임은 더 심했습니다. 서로 트집 잡았습니다.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오 씨는 껴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뒷담화만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오 씨는 불편했습니다. 67세 되던 해 오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직장 동료 모임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친척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단호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오 씨는 진짜 친구만 남겼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정말 마음 맞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만나면 편했습니다.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존중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만 만났습니다. 오 씨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쓸데없는 모임 안 나가니까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도 같이 갔습니다. 취미도 함께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 오 씨는 말합니다. 관계 정리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진작 끊을 걸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적게 만나니까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진심입니까? 만나고 나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럼 끊으십시오. 65세가 넘었는데 왜 의무감으로 만납니까? 동창회 나가지 마십시오. 자랑 듣느라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비교당할 필요 없습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연락 끊으십시오. 직장 동료도 정리하십시오. 퇴직했으면 끝난 관계입니다. 과거 이야기 듣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남입니다. 끊으십시오. 친척 모임도 거절하십시오. 명절만 보면 됩니다. 자주 만날 필요 없습니다. 트집 잡히고 비교당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 나가십시오. 이웃과도 거리를 두십시오. 뒷담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인사만 하고 지나가십시오. 깊이 사귀지 마십시오. 편합니다. 진짜 친구만 남기십시오. 만나면 편한 사람, 존중해주는 사람, 비교 안 하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많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 알아도 진짜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3명만 알아도 진짜 친구면 행복합니다. 질로 승부하십시오. 관계 정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후회 안 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시간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65세부터는 관계를 정리하며 사십시오. 이게 65세 이후 사는 법입니다. 세 번째, 소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돈 아끼고 계십니까? 통장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자식 줄 돈 모으고 계십니까? 이제 쓰십시오. 65세부터는 펑펑 쓰며 사십시오. 평생 아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쓰는 게 아까웠습니다. 나중을 위해 모았습니다. 자식 주려고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이제 쓰십시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 씨, 70세 어르신의 통쾌한 소비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아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습관이 됐습니다. 외식하자는 말에 집밥이 낫다고 했습니다. 여행 가자는 말에 돈 아깝다고 거절했습니다. 새 옷 사자는 말에 입을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았습니다. 68세 되던 해, 최 씨는 친구 장례식에 갔습니다. 친구는 6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모았는데 한 푼도 못 쓰고 갔습니다.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 아끼다가 못 쓰고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펑펑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씨는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비쌌지만 편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후회 안 됐습니다. 일본도 갔습니다. 유럽도 갔습니다. 평생 보고 싶었던 곳을 다 갔습니다. 옷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멋진 옷을 골랐습니다. 비쌌지만 잘 어울렸습니다.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발도 샀습니다. 가방도 샀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었습니다. 한우도 먹고 회도 먹었습니다. 친구들 밥도 샀습니다. 기분 좋게 돈을 썼습니다. 취미에도 투자했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샀습니다. 사진 강의도 들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최 씨는 3천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후회 안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걸 후회했습니다. 아끼며 산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돈 아끼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만 확인하고 계십니까? 언제 쓸 겁니까? 죽어서 관에 들고 갈 겁니까? 지금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다 가보십시오. 국내든 해외든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요? 천만에요. 추억은 돈 주고 못 삽니다. 지금 가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 가십시오. 좋은 음식 먹으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못 먹습니다. 지금 드십시오. 좋은 옷 입으십시오. 백화점 가십시오. 멋진 옷 고르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낡은 옷만 입지 마십시오. 멋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취미에 투자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거 배우십시오. 필요한 장비 사십시오. 강의 들으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배움은 값진 투자입니다. 친구들에게 베푸십시오. 밥도 사고 차도 사십시오. 선물도 하십시오. 돈으로 우정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즐기는 겁니다. 기분 좋게 쓰십시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법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쓰는 모습이 자식들도 좋습니다. 지금 쓰십시오. 나중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나중입니다. 건강할 때 써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65세부터는 펑펑 쓰십시오. 후회 없이 쓰십시오. 이게 65세 이후 사는 법입니다. 네 번째, 솔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거짓말하며 사십니까? 싫은데 좋다고 말합니까? 화난데 괜찮다고 말합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65세부터는 솔직하게 사십시오. 평생 거짓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거짓말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본심을 숨겼습니다. 싫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화나도 참았습니다. 이제 솔직해지십시오. 본심대로 사십시오. 제주도에 사시는 강 씨, 71세 어르신의 시원한 솔직 인생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평생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했습니다. 부탁을 거절 못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부탁했습니다. 강 씨는 다 들어줬습니다. 하기 싫어도 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줬습니다. 거절을 못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봐달라면 봤습니다. 피곤해도 참았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 씨 흉을 봤습니다. 강 씨는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골마갔습니다. 69세 되던 해 강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위험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는 털어놨습니다. 평생 참고 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참으면 병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까지 해치며 착한 척할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강 씨는 솔직해졌습니다. 친구가 부탁했습니다. 강 씨는 거절했습니다.
싫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당당했습니다. 못 해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에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빌려준 돈도 안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섭섭해했습니다. 강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식에게도 솔직해졌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거절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불편해했습니다. 강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자기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웃이 흉을 봤습니다. 강 씨는 따졌습니다. 듣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이 당황했습니다. 강 씨는 개운했습니다. 참지 않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강 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솔직합니다. 위험도 나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솔직하게 사니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참고 사십니까? 싫은데 좋다고 거짓말하십니까? 화난데 괜찮은 척 하십니까? 이제 솔직해지십시오. 65세가 넘었는데 왜 참습니까?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못 해준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돈 빌려달라는 사람 거절하십시오. 없다고 말하십시오. 빌려줬다가 안 받은 경험 다들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부탁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일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더 멋있습니다. 화나면 화낸다고 말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화는 병이 됩니다. 표현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속 시원하게 하십시오. 흉보는 사람에게 따지십시오. 듣기 싫다고 말하십시오. 참으면 그 사람들이 더합니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본심을 숨기지 마십시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솔직하게 사십시오. 거짓말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솔직한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솔직하게 사십시오. 솔직하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진짜 친구만 남습니다.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떠납니다. 좋은 일입니다. 질 좋은 관계만 남습니다. 65세부터는 솔직하게 사십시오. 본심대로 사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이게 65세 이후 사는 법입니다. 5번째, 오늘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내일을 걱정하며 사십니까? 미래 계획만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을 미루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65세부터는 오늘만 사십시오.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제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을 즐기십시오. 경남 김해에 사시는 정씨, 72세 어르신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정씨는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후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할 때를 위해 아꼈습니다. 여행은 나중에 가겠다고 미뤘습니다. 정씨는 항상 계획만 세웠습니다. 70세 되면 여행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됐습니다. 다시 미뤘습니다. 75세 되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미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정씨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고 했습니다. 다음에 먹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미뤘습니다. 오늘을 살지 않았습니다. 70세 되던 해 정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행 다니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정신은 충격받았습니다. 미루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신은 후회했습니다. 건강할 때 여행 갈 걸 후회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갈 걸 후회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걸 후회했습니다. 모든 걸 미룬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신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정신은 바로 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갔습니다. 지팡이 짚고 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바로 먹었습니다. 다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영화 보고 싶으면 바로 갔습니다. 책 읽고 싶으면 바로 읽었습니다. 오늘을 살았습니다. 정신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뭘 했는지 적었습니다. 오늘 뭘 느꼈는지 적었습니다. 오늘이 소중했습니다. 내일은 생각 안 했습니다. 오늘만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 정신은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미루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하라고 강조합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미루고 계십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십니까?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오늘 가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이 나빠지면 못 갑니다. 지금 가십시오. 당장 가십시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오늘 드십시오. 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내일 입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십시오. 지금 드십시오. 친구 만나고 싶으면 오늘 만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친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하십시오. 배우고 싶으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사고 싶으면 오늘 사십시오. 미루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금 하십시오.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계획만 세우다 인생 끝납니다. 실행하십시오. 오늘 실행하십시오. 지금 실행하십시오. 행동이 중요합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오늘을 최대한 즐기십시오. 후회 없이 보내십시오.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 웃으십시오. 오늘 즐기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과거는 지났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65세부터는 오늘만 사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오늘을 즐기십시오. 이게 65세 이후 사는 법입니다.